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한 파렴치한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차례대로 오빠나 제 나이 30대기 전에 돌아가셨고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오빠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오빠는 어머니가 살아계시죠 결혼을 했었고 올케 언니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지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자식된 도리라면 그래도 저희 어머니 그건 보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오빠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제법 좋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차게 사는 방법도 일찍이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 뭐 하나 물려받은 건 없는 오빠였지만 오빤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집 한 채를 해준 사람이니 우리 오빠의 경제력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시겠죠. 그런데 오빠는 너무 열심히만 살았었나 봅니다. 알차게 사느라 부지런히 사느라 미처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었던가 봅니다. 오빠는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올해로 4년째인데 얼마 전에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입원을 해서 항암을 받고 있지요. 한참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었는데 오빠의 머리는 어느새 또 한 움큼씩 빠져서 또다시 몇 가닥 남아있질 않네요. 그래도 오빠는 저를 보면서 치료가 잘 될 테니 걱정을 말라 했습니다. 자기는 꼭 살 것이라고. 아직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의 몸이 다시 안 좋아졌을 때 저는 그 누군가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야 제 속이 그나마 나았을 테니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오빠의 몸 운명이 그리했을 수도 있고 암이라는 것이 좋아졌다가도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성향이 있으니 그냥 오빠의 재수일 수도 있었는데 아마 저는 다른 사람 원망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 올케 언니였었어요. 오빠가 처음 암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올케 언니는 자기도 너무 지친 나머지 아픈 오빠를 홀로 놓아두고 별거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지요. 당연히 올케 언니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빠만큼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별거를 들어갔다는 소식은 전 올케 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저를 붙잡고 오열을 하더군요. 동생인 제게는 너무도 강하고 듬직한 오빠였었지만 오빠는 올케 언니에게만큼은 그다지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그들의 속사정 속속들이 알 턱 없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좋은 관계로 보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올케 언니는 그동안 오빠로 인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었더군요. 당시 저는 올케 언니의 말을 듣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왜 하필 지금?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미안해요. 난 더 이상 오빠 옆에 있지 못하겠어요. 암이라는 것이 주는 불안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감정들, 나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무늬만 부부였지. 실제적으로는 부부라는 감정을 느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좋은 오빠고 든든한 오빠이긴 하지만 내겐 한없이 부족하고 박하고 나를 홀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프니까 내게 더 짜증을 내고 아프니까 내게 좀 더 보살펴 달라고 하는 마음 이해하겠는데 난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 못하겠어요. 이 상황에 그 사람 혼자 두는 거 마음이 쓰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바에야 진심인 척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정말. 결국 오빠와 올케 언니는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얼마나 오빠를 지긋지긋했었는지는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올케 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오빠가 올케 언니와 이혼만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도장만 찍어주기를 그 흔한 위자료 따위도 바라지 않더라고요. 과연 오빠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올케 언니에게 박하게 대했으면 저런 상황에서 올케 언니는 오빠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였을까요? 오빠는 이혼의 후유증으로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오빠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삶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내 정신을 차렸고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추는 단계까지는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였어요. 더 자주 오빠를 들여다봤어야 했었는데 오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군요. 오빠가 병원에 항암 치료를 위해 온 날, 이혼했던 올케 언니와 함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뜰히 옆에서 오빠를 챙기는 올케 언니를 보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는 척하면 둘 다 쑥스러울 것 같아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혼 전 둘이 부부였을 때보다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긴 했었습니다. 오빠도 올케 언니에게 나긋나긋하고 올케 언니는 그런 오빠를 더 조심스럽게 살피고 말이죠. 오빠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올케 언니가 그 옆에 지키고 있으니 한시름 놓았다고 하면 좀 모순된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둘이 다시 합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오빠의 상황이 너무 다행이었어요. 슬쩍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빠는 이미 올케 언니 집에서 지내는 것 같더군요. 올케 언니가 제게 볼멘소리를 했었거든요. 아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원래도 그랬었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좋은데 시계 조절을 너무 못하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좋은 것만 챙겨줘도 맛 없다고 안 먹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암튼 초딩 입맛인 건 알아줘야 해요. 그쵸? 잘 알죠? 올케 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아시죠? 저희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갑자기 들켜버렸네요. 뭐 이런 느낌이었었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오빠와 올케 언니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혼을 하고 오빠 혼자서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 걱정을 해주고 그 누구보다 외로워할 오빠를 염려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이제 걱정 말라고 올케 언니와 오빠가 다시 잘해볼 것 같다고 기쁨에 겨워서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사람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올케 언니가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고 안도하는 제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뻔한 속내 알겠는데 왜 저만 모르는 것이냐고. 얼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케 언니란 사람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와, 완전 대박 타이밍이네. 그 사람이 왜 형님한테 다시 붙어? 당신 알고 있었어? 와, 그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당신은 그 사람이 형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 보고도 가만히 있었고? 순진한 거야? 아니면 착해 빠진 거야? 당신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이 지금 왜 나타났는지? 남편의 입에서는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살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 처음 봤었네요. 물론 의심할 순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전 남편. 다시 잘 구슬려서 재혼을 해서 그 남편 죽고 나면 나는 돈방석에 앉는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올케 언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제가 바보였을까요? 하지만 올케 언니가 그런 흉한 생각을 하고 오빠에게 접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저는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올케 언니에게 쌍욕을 할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아주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랑이 한번 벌려주고 사람 벌렁벌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홀딱 다 벗겨 먹겠다는 심산이네.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나타난 시점의 의도가 너무 불길해. 아니, 이혼한 여자가 갑자기 왜 나타나? 그리고 너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니? 병원이면 어때? 그 잡것 얼굴을 보자마자 아주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았어야지. 너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래? 지금 그 잡것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니네 오빠 재산 탐나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았겠지. 현실에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겠지. 당시에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이혼만 해줘라 했겠지만 정작 이혼하고 나서 이건 큰일 나네 싶었을 거다.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받았다면서. 지금 그거 받아내려고 접근한 거네. 네 오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 약해졌을 때 나타나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지금 그 잡것이 꼬시고 있을 거다. 얼른 다시 합치자고. 호적 다시 되돌려 놓자고. 그럼 너 완전 황되는 거야. 니네 오빠 돈 다 그 잡것 되는 거라고. 어휴, 순진에 빠져가지고는 애가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 같은 애가 어디 가서 사기당하는 거야. 어휴, 그 잡것 지금 어딨냐? 내가 그냥 당장 쫓아가서 대굴박을 확 깨놓아야겠다. 그래야 이것이 무서워서 다시는 접근을 못할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다분히 불순하다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일 제 말이 사실이라면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죽어도 재산을 절대로 탐내지 않을 것이며 다시 호적을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각서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아무리 사람이 의심이 되어도 유분수지. 그리고 우리 오빠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치료를 하고 좋은 예후가 있기를 바라도 모자랄 판국에 오빠 목숨값을 꼭 제게 준다는 각서를 받아오라뇨. 그 말에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오빠 아직 안 죽는다고요. 치료 잘해서 잘 살 건데 왜 자꾸 우리 오빠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설령 올케 언니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건 올케 언니와 우리 오빠의 일이지 어머니가 나설 일은 아니죠. 당신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나조차도 그러한데 각서라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목숨값을 주겠다는 각서라뇨. 난 어머니나 당신 의도가 더 불순해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오빠 걱정해주고 했었던 게 죽을 날 오면 그 재산 내 거 되니까 그래서 잘해줬던 거였어? 그래서 오빠 이혼했다고 했을 때에도 그리 말했었던 거야? 2년 아니면 얼른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사람들 생각이 어쩜 이렇게 편협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못된 마음만 먹고 남의 등만 치는 줄 알아요? 절대 올케 언니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빠 재산은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 재산 덕을 볼 이유도 정당성도 없는 거라고요. 너무 실망이네요, 정말. 제가 큰 소리를 내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당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입을 닫았었던 그들의 모습이 말이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봐도 못 본 척, 있어도 없는 척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었기에, 그리고 너무 낯선 반응을 했었기에 너무 실망한 참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그들이 뻔뻔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답을 받고자 했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전화를 받고도 그들의 뜻을 따라준 오빠와 올케 언니의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그러더군요. 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만일 자기가 제 남편의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바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일이니 그들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자기 상황을 제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고. 그리고 혹시나 저도 조금이라도 올키 언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OS를 없애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가씨도 알죠? 우리 아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었던 거.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 알았었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살면서 총 2번의 임신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제 덕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을 제 뱃속에서 지키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도 그걸 너무 간절하게 원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잘 아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었나 봐요. 2번의 유산을 하면서 저도 지쳤었고 그 사람도 지쳤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서로를 원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탓을, 그 사람은 저의 탓을.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한 번도 제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었지만 마치 내가 완벽한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 암까지도 나를 탓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한 것이고요. 아가씨, 난 그 사람 재산 하나도 탐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요즘 신혼처럼 지내요. 모든 게 다 새롭고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지 하고 곱씹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동안 받았었던 것이 많았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내 슬픔에 내가 갇혀서 말이죠.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난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원하는 각서 얼마든지 다 써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아가씨 명의로 돌려달라고 하면 그리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오빠의 것가지로 있는 그 돈들 필요 없어요. 그냥 난 오빠랑 지금처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제가 좀 너무 낯간지러운 말을 했죠? 진심이에요, 아가씨.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올케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 해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했어야 했을까요? 그런 불순한 의도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었어야 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본 얼굴 남편이었었는데 그동안의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굴더니만 웬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올케 언니와의 간절했던 통화, 그 이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남편, 그 가운데 있는 저. 너무 어지러웠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확실하게 남편은 제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흘러가듯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콧노래를 멈추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형님도 치료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형님 아내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편협했더라고. 내가 너무 앞질렀어. 세상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난 당신이 상처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 당신이랑 형님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이제 다 됐어.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도 화 풀어라. 어머니도 앞으로는 말씀 안 하시기로 했어. 그리고 어머니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정말 우린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당신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이 더럽혀질까봐 그 우려심에서 그랬던 거야. 우리만큼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 그만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이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어쩜 이러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안 느껴? 지금 당신이 콧노래를 부르고 옳게 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을 거둔다는 그 말, 왜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결국 오빠랑 언니한테 전화했더라. 그래서 협박했니? 잡것이라고 하면서 욕했어? 정말 당신이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뒤에선 그런 짓 하고 내 앞에선 다 잘 될 거다. 너를 가장 잘 안다. 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너무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껴. 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다고. 각서 써준다고 하니까 좋아? 내 명의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냐고. 어머니도 행복하대? 만족하신대? 그런데 어쩌니? 각서를 써도 명의를 나한테 돌려줘도 거지 같은 너들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너란 놈하고 한 공간에 있을 이유 없고 너처럼 간신 같은 놈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난 너랑 못 산다. 내 기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너하고는 못 산다고. 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 맞는 거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 거니? 지금 저는 남편과 조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남편 말처럼 너무 순에 빠져 있었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란 사람이, 시어머니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돈이 환장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는 알게 된 것이었을 테니까요. 돈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인 만큼 그 실망감이 오래 갈 것 같긴 하네요. 참 한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